오순도순 골방에 모여 이야기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심마당. 우리나라에 정치 철학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정치 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분을 뵙고 야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을 수 있겠다. 정치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한번 모시게 됐는데 정치 철학자 김만권 10,000 북스 김만권 교수님 오늘 모시고 정치 철학 아주 재밌는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 오늘 함께 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혜영 기자는 고생 많습니다 오늘. 예. 오늘 앞타임부터 계속 풀타임으로 뛰고 계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정프로 얼마나 힘든지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시간 네. 끌어가시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도 2시간이 말 있는데.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김만권 교수님 모시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분이 뭐 여러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회를 분석한다거나 우리 쇠퇴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일단 요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분석을 하셨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한번 윤 대통령을 네. 분석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에 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배경 같은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예, 그렇죠. 예. 도대체 왜 우리- 사람들은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뽑았는가? 사람을 뽑았는가? 뽑게 되는가? 대통령 같은 예. 사람을이라는 건 어떤?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을 분을 뽑았는가? 분을 뽑게 되는가? 왜 이 시대가 이런 예, 종류의 그쵸. 리더십을 원하게 이런 이런 됐는가? 종류의 리더십을 포장 잘합니다. 조심조심합니다 우리. 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들이 등장하는 배경을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볼 때는 네. 아웃사이더들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에 원래 밖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고 뭐 정치적 지위를 가져가고 하는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죠. 트럼프 예.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가장 중요한 샘플을 보여준 케이스였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성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에게 계속 자기를 대변해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해줘. 그렇죠. 안 해주는 현상들이 네.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 수십 년 예. 속았어. 예, 그렇죠. 그게 뭐 정말로 말씀드리면 수십 년 속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능력주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잘 살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내가 노력해봐도 안 그렇게 돼. 내 상황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위를 올려다 보면 사회는 풍요로워졌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또 앞서가는 거죠. 양극화가 심해져. 그렇죠. 양극화가 심해져. 예. 그러면서 이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런 양극화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나를 대변하고 있는가, 나를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 노동자를 대변하기보다는 자본을 대변하는 트렌드로 바뀌어가긴 했었어요. 모든 예, 나라가? 거의 이게 지구적 현상이었죠. 이게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적응할 때 주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은 자본이 여러 국가를 움직이게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근데 노동은 상대적으로 영토 안에 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했어요. 또. 저 예, 많은 그래서- 분들이 예. 죄송합니다. 예. 왜 김만권 교수가 자꾸 얘기하게 하냐는데 오늘 저 점심마당은요 약간 강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두 기자님이 이제 수강생처럼 앉아 계시다가 필기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이상한 거 좀 여쭤봐 주시고 대신에 네네. 예, 저는 약간 좀 부족하니까 네. 예, 두 분께서 좀 여쭤봐 주시고 그 대답도 이제 같이 좀 예. 나눠주시는 걸로. 예. 네. 여러분이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자들은 왜 나와서 가만히 있는가. 그러나 오늘은 이제 예. 컨셉 자체가 네, 그렇다는 네, 거. 네. 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런 노력이니 이런 예. 얘기들이 이제 전 세계를 저 좀 웃어도 돼요? 네. 교수님 생긴 게 휴일에도 학식 먹으러 학교 가는 스타일 같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일에도 학식 먹으러. 학생 식당에 학식 먹으러 가는 사람 같다. 와, 진짜 아, 그래요? 예리하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한 7, 8년 이게 선배 네. 대학에 입학했는데 졸업 네. 못한 오빠 있잖아요. 까만
과방에 계속 있는 아, 같은 존재. 아 지방령 같이. 네, 그래서 막 만화 공화국 같은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그런 아. 학교 선배 아, 학교 다닐 때 같은 만화방을 느낌? 엄청 좋아하긴 네.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찾기가 진짜 쉬운 게 그냥 과방만 가면 항상 있어 네. 이분들은. 세 군데 중에 하나예요. 과방에 있거나 만화방에 있거나 PC방에 있거나. 세 번째는 아니었는데 아. 그 두 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리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예, 트렌드가 만들어진 거죠. 정치권이 예. 더 이상 사람들, 예. 그러니까 보통의 서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흐름이 나타났더라.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이었고 네. 계속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는 좀 분위기가 달랐는데 네.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까지 만들어졌던 복지국가가 그때부터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꾸 내려앉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워졌을 때 과거에는 옛날에 실업을 했다. 그러면 내가 실업연금 좀 받으면서 기다리면 재취업의 기회도 생기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사회가 엄청나게 소비 사회로 발전하면서 네. 이 소비 사회라는 게 특징이 불안정 고용 사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금을 받고 이렇게 실업연금 같은 걸 받고 기다려도 내가 원래 원했던 직장에 취직을 못하거나 아니 실직 상태에 있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높아진 거죠. 특히 이게 선진국에서 자꾸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국가 내에 머물러 있던 기업들이 해외 기업으로 나가요. 해외로 나가죠. 그러면서 아주 값싼 노동력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아주 이게 여러분 아마 그래요. 나이키라는 회사 잘 아실 텐데 어디요? 나이키. 나이키. 예. 예. 이 나이키라는 이 신발 예, 나이키 아니에요? 저거? 비싼 신발. 잡아주지 아, 마세요. 비싼 거예요? 예. 이게 아마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나이키가 아니라 블루 리본 컴퍼니인가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나이키라는 회사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거 아주 팩트체크 된 예, 겁니까? 모르겠어요. 믿어도 되는 예, 겁니까? 한번 이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근데 아, 왜 이게- 우리한테 예. 찾으라고 그래? 아, 교수님 찾아와야지. 왜 우리한테 찾으래? 제가 갑자기 나온 말이라. 네. 그런데 이 기업이 원래 아주 네. 뭐 두 사람이 아주 소규모의 자본을 내고 시작했다가 원래 이제 일본에서 오니츠카라고 하는 신발을 아, 수입하는 네.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걸 수입하다가 이제 수입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 네. 일본에서 이제 그 회사가 이 나이키가 수입하고 이 작은 회사가 수입해서 얻는 수익을 보니 우리가 수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두 분이 이 회사를 시작했던 두 분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신발을 생산하자. 그런데 신발을 생산할 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라고 하면 미국 본토에서는 광고와 상품 디자인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생산을 해외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이키는 사실상 미국 본토에서 실질적인 상품을 거의 생산해 본 적이 없는 경우예요. 메이드 인 베트남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상품 라인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제일 비싼 모델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제일 비싸고 어려운 모델. 왜 우리나라가 신발 제조에서 불량률이 제일 낮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네. 만들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부산 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대만으로 갔고 이제 그 다음이 이렇게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베트남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돼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적 상품 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네. 이제 생산하는 사람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되고 바깥쪽으로 쭉 나가면 소비하는 사람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엄청난 글로벌 체인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 얘기는 지금 그렇죠. 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 요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국내 노동자들이? 그렇죠. 부유한 국가에. 미국 같은 네,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양 중국에 세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바깥에서 그리고 이 모델을 다 따라가기 시작해요. 전 세계가.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 모델을 다 따라가니까 이 영토 안에서 특히 이때 노동자들 중에 누가 어려워졌느냐?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이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제 선진국 본토로 외국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왜? 선진국에서는 이제 3D 직종이라는 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음.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자꾸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선진국에서 다 인구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노동 인구들이 다 감소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노동 인구들이 감소하면서 이제 생기는 현상은 뭐냐라고 하면 이 노동 인구가 젊은 층에서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이 젊은 층이 감소하면 연금을 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이란 어떤 구조냐라고
구조라고 하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서 그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네. 대표적인 이제 우리도 그런 국가가 되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선진국은.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쭉 들어왔는데 문제는 어떤 게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한다. 아, 외국에서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까지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포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을 좀 정치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우리 상황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기존의 정치인들은 이게 들어오는 게 결국은 자본의 요구니까 자본의 요구에 더 충실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상황이 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네. 추구하기 위해서 해외에 공장을 짓고 핵심 인력은 이제 이 나라 안에 두고 이렇게 이제 생산하는 것들이 예. 전 세계 교류가 늘어나면서 당연한 현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현상이죠. 이건 꼭 어떤 정부가 야 니네들은 해외로 나가서 저 공장은 짓고 안에서는 그냥 본사만 두고 있어 이렇게 추진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자연스러운 자본의 이동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가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우리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자기들이 있는 세금을 내는 헤드쿼터를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세금이 싼 곳으로. 네네. 싱가포르 그러면 이런 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국내에 세금도 많이 안 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럼, 예. 교수님, 이 예. 맥락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 뭐 예. 백인 남성 중년 그쵸.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트럼프를 뽑았다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혹은 그 오프쇼어링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엄청 강하게 하고 반감을 가져서 정치권이 누군가를 선택한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소외되는 그룹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외되는 그룹들이 언제나 뭘 요구하게 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 소외되는 그룹들이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찾게 되죠. 그런데 이 소외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기존의 정치에서 아무런 도움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못 느낀다. 그래서 되게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고립되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 아주 교묘한 트릭 하나를 썼어요. 어떤 트릭을 썼느냐? 트럼프가요? 예, 트럼프가 트릭 하나를 썼는데 여기 우리 국가를 발전시킨 건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정치인들이 사랑하는 건 여성들 그리고 유색 인종. 유색 인종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 국가를 발전시킨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막 살아가는데 여기에 정치가 정작 정신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집단은 요 다른 집단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뭐 그건 가능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동원했던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이거였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정치 지도자와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제3집단을 설정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21세기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게 전형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네, 우리나라로 경우냐?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아유, 경우냐? 멀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경우예요. 우리나라는 외국은 복지가 주저앉았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소위 복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던 순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해외에서 이렇게 주저앉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도 없었고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점점 끌어올리면서 필요성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약간 맥락적으로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해외는 빈곤이라는 걸 국가가 공공부조라는 형식으로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극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네. 알아서 해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열심히 장시간 노동을 해서 해결을 해온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냐? 개인들이 장시간 노동하고 국가는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낮게 매긴 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알아서 열심히 노동해서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하고 아니면 그걸 딴 데 투자해서
자기 자산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난을 극복했던 정말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사회복지학과 하는 윤홍식 교수님 같은 분은 이상한 성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때 개인이 대응했던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였냐라고 하면 생명보험. 네. 예. 또 하나가 뭐였냐라고 부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생명보험이 국민연금보다 규모가 크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의 예. 미래를 그렇게 이제 책임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각자가 개인들이. 그런데 이 경향이 뭐로 왔느냐라고 하면 각자 도생의 사회로 온 거예요. 각자 도생. 특히 이 각자 도생의 사회가 언제 아주 강력하게 발생되어 버렸느냐? 1997년 IMF 사태 이후에. 지금 예. IMF 사태와 맞먹는 사태가 지금 우리 방송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났어요? 예, 지금 동접자 탈출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제 서 있는 자리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거의 지금 도끼 눈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예. 물론 이제 그 저간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예, 예. 교수님 말씀을 이해할 거라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다 풀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트럼프의 당선은 어쨌든 수많은 이유가 있으나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러스트벨트, 이른바 그 좀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식감을 가진 백인층이 집중적으로 투표하는 바람이 됐다. 요까지는 이해.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진짜 이제 이유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요. 양당 구조가 너무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네. 1980년대부터 네. 서로 합의하는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IMF 왔다가 다시 80년대로 갔어.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 양당 구조니까 2023년으로 예. 왔어. 글로벌 다시 경제위기다, 이제 글로벌 다시 경제위기. 2023년으로 이제 저희들이 네. 좀 돌아와야 되는 이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 우리나라가 지금 한동안 정치가 두 양당 구조로 갈라져서 네.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서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계속 실망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포퓰리즘 동원에 의해서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양당 구조의 갈등 구조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 소위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은 이준석 같은 인물이죠. 예. 이준석. 예. 이준석 얘기 해주실 거고요. 예. 잠깐 저 읍천리 커피 한번 살짝 한번 예, 알겠습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읍천리 커피. 제가 지금 목이 예. 마시가 있는 아니 근데 상태라. 오늘 그리고 왜 이렇게 무리하신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저 혹시 여기가 첫 번째 스케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네. 우리 작가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아침에 강의 하나 하고 오세요. 왜냐면 첫 번째니까 너무 의욕이 넘치셔. 예, 의욕이 너무 많은 걸 설명했나요? 예, 그리고 CPR 실패. 댁에서 제가 알기로 말씀을 거의 못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들어오는 예. 사람이 없나요? 밤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말을 못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할 말이 설레, 많은데. 그러다가 오전 11시 여기 딱 오셔서 빵 터진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부족했네요. 우리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 한 20분은 한 20분 얘기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힘을 더 빼놨어요. 그랬네, 내가. 예, 이게 잘못했네. 멘트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멘트 인플레. 멘트 네. 인플레 때문에 지금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예.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준석까지 나옵니다. 예. 이준석부터는 조금 숨 좀 쉬시면서 예. 너무 길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좀 저 기자들이랑 대화도 좀 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기자들 얼마나 지금 저 초롱초롱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독주하실 거예요? 아니 그막 벌거벗은 세계사 보면 막 퀴즈도 내고 그러잖아. 그래. 아요 막 이러고. 예. 좀 예, 물어보시고 알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로 넘어가는 거죠? 예. 교수님, 네. 아니요. MBTI 뭐라고요? 교수님 MBTI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MBTI. 교수님의 MBTI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MBTI랑 동일하다고요? 말씀을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MBTI가 혼자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예. ENFJ라고. ENFJ. ENFJ? 예,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혼자 30분씩 말씀하시잖아요. 시민, 저는 누가 그냥 말만 터주면 5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EN 뭐요? FJ에서
힘 있는 사람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힘 없는 사람이면 교수님처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의견 듣고 제가 갈게요. 이준석 얘기 들을 거면 제 1번, 이준석 얘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넷이서 그냥 잠깐 얘기하다 끝내라고 하면 2번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 선택에 그냥 가겠습니다. 이준석 궁금하면 1번입니다. 와, 우리 저 교수님은 아, 곧 잘리겠네요. 곧. 아니. 오늘 이후로는 혹시 스케줄 있으세요? 오늘 이후요. 오늘 네. 오후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으세요? 예. 거기서 말씀 많이 하실 거고요. 예. 아,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예. 댓글 올라온다. 예. 아, 1번이야? 111. 일단 들어오면 보자고. 아, 일단 들어는 보자. 반대하는 예. 시청자네. 큰일인데. 여러분 자신 있어요? 대신 1번 누르고 막 도망가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시락 좀 넣어주세요. 1번 누른 사람 아이디 잘 봐갖고 예. 저 탈출하면 가만 안 아, 두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배가 너무 들어보고 정 안 되면 다음에 섭외하지 마요. 들어보고 안 되면 다음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1번 이준석으로 예. 가되 예. 이준석이 등장한 이유에 예. 이번엔? 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아까도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이 고립감이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외로움이라고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네. 이게 뭐냐라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내가 아. 그 도움을 호소할 사람이 없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최윤경 기자님 예. 몇 분 정도 계시죠? 내가 어려울 예, 때 내가 나를 어려울 도와줄 때 나를 사람. 도와줄 사람. 지금 연락하면 아, 정프로님 계시고. 저 있고요. 예. 저는 30만 원까지 가능. 네, 그리고요. 아, 또 몇 분 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없어요? 예. 아, 돈 얘기를 하면 진짜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제일 확실하지 뭐. 예. 예, 아니 우리- 뭐 예. 근데 어쨌든 들어주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 예. 뭐 많이 있는데요. 저는 외롭고 싶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네. 정말 같이 위로해 줄까? 그거 아닐 겁니다. 아마 어려운 얘기하면 그 얘기는 반드시 소문이 날 거고요. 좋은 얘기하면 시기와 질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저 그래서 얘기 잘 안 얘기 안 합니다. 하시죠? 네, 없어요. 그리고 신토토 기자는 네. 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예. 누구? 직접 한번 요청해 보세요. 아직 누군데요? 선배? 이게 없어. 근데 없어? 이게 없나?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약간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외로움 문제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에 외로움부 차관이 임명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고독부 장관이 네.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현상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외로운 세대는 어느 세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외로운 외로운 세대.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2030? 자, 신토토는 2030. 2030. 우리 최윤경 네. 기자님은 저는 80대, 70대, 80대, 70대. 아, 노인분들 네. 제일 외로운 세대. 통계적으로는 2030입니다. 아. 예, 통계적으로 2030이 훨씬 더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젊은이들이 더 외롭거든요. 왜 저한테는 안 예. 물어보시죠? 예. 나 진짜 외롭네 갑자기. 내가 제일 외로워. 아니 둘이 잘 얘기하고 나는 뭐, 예, 예, 예. 뭐 없는 사람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왜 나중에 물어봐? 예, 어쨌든 여기서 어? 이 20대들 같은 경우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20대들 같은 경우가 이제 네.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 4명 정도가 음. 늘 외롭거나 자주 외롭다라고 해서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20대 중에서는 15%만이 외롭지 않다라고 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외롭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에 빠지느냐, 자기 중심적 슬픔이라는 게 빠진다 그러거든요. 자기 중심적 슬픔. 땅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사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비터니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터니스가 슬픔 말고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 울분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울분 어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저 카메라는 가능한 우리 최윤경 네. 기자나 우리 신토토 기자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토토 잡아주시는 거예요. 굳이 뭐 예. 교수님 워낙 말씀 잘 해주시니까 예, 예. 청증도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빨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층들이 많이 네. 늘어나는데 요 층이 자기 중심적 슬픔에 분노 어린 슬픔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외로움의 패턴이 어떠냐? 젊을수록 외롭고 1인 가구에서 외롭고 저소득층에서 외롭습니다. 그런데 요게 되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있어요. 왜?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가구 유형. 2022년 기준으로 34.5%. 그런데 이 1인 가구에 20대들이 제일 많습니다. 1인 가구 20대들이 제일 많고. 그러면 이 1인 가구에서 20대들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도움 없이 외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층에다가 너의 존재감을 찾아줄게.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손을 잡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걸 네. 이준석 예. 대표가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20대 전체를 대변하기보다는 그걸 일종의 갈라치기를 한 거죠. 네네. 예. 이거 왜 그런데- 한 거예요? 존재가 아니, 외로워서 아니, 그런 아니, 거예요. 아니, 다. 너무 외로워. 아, 셋이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너무 외로워. 지금. 아, 예. 여기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정프로님 보면서 들을게요.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근데 한편은 흥미로웠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똑같이 트럼프와 했던 일들이 드러나는데요. 네. 어떤 게 드러나느냐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소위 제3집단을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 여기 20대 남성들도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우리 정치인들이 이 20대 여성들만 봐. 아, 거기 화났구나. 예.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이제 네.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화가 났어. 예,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어떤 트럼프적인 논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쓴 책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트럼프를 보고 배운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보고 배웠다, 배웠어.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 트럼프의 논리를 가장 잘 적용시켜서 설명해 주신 분이 이제 그 적용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패턴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까, 얼마나 더 이상의 파괴력이 있을까를 네. 물어본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제 그 이전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이전만큼의 파괴력은 없습니까, 이제? 네. 끝났어요, 이준석? 끝난 것 같다. 뭐 그런 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처럼 패턴이 좀 읽혔다? 패턴이 읽힌 거죠. 아, 너무 그래? 열풍이 불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요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논리가 이준석 그 대표가 적용했던 게 장애인 이동권 문제였어요. 아. 예. 수업 시간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머리 지금 머리 왜? 그렇게 하고 나 외로움 표현한 거야, 내 헤어스타일로. 왜 남의 머리, 아니, 내가 내 머리도 마음대로 아니 못하고? 맘대로 만질 수 있는데 네. 수업할 때 집중해서 들어줘야죠. 재미가 있던 없던. 아니, 안테나 세운 겁니다, 이렇게. 아니, 보는 사람 생각 안 하니까 머리를 정프로 머리 안 보잖아요. 아니 네. 아, 근데 진짜 쉽지 않네. 아니 저 근데 질문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여성도 모범생이다. 그러면 여성도 똑같이 대변하는 세력이 나왔다고 하면 20대 여성도 몰표가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20대 여성들이 몰표 그래서 민주당이 간 거 아니에요? 박지원 사실상 이제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사작용이 일어난 거였는데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소외되던 집단, 뭐 여성은 소외되던 집단이었다고 한다면 주로 이런 분노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내가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뺏긴. 그걸 뺏기는 사람 쪽에서 훨씬 더 옛날에 그 심한 일배 분노가 분석이랑 일어나거든요. 맥락이 비슷한 예, 것 같아요. 예, 20대, 예. 30대 남성들이 일배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분노는 원래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걸 잃는 뺏긴 사람들, 사람. 잃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집단인데요. 근데 20, 30대 뭐, 남성들이 예. 뭘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 30대 그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서 20, 30대 남성들이 강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노동시장에 20, 30대, 20, 30%대의 여성들이 막 진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상층부에서도 뭐 아주 탑 클래스는 아니고요. 여전히 상위 20%대에는 여기가 의학이나 공학 쪽에서 많이 분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제가 정치외교학 전공이었는데요. 저희 과에 100명 중에 여학생이 10명이 안 됐어요. 몇 그런데 학번이신가요? 제가 90학번입니다. 아이고야, 진짜 저 예. 뒤에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 왜? 아니 예. 아니요. 그런데 이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더 많아질 경우도 많거든요. 네. 사회과학 전공에서.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여기에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의학, 공학 다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사회과학이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탑 30%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여성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지점인데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보상 격차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는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이 갈려 나가는 지점인데 여기서 보상 격차가 너무 나고 있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남녀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요것들이 어떤 젠더 갈등으로 약간 전화되는데 네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 이게 윤 대통령의 MBTI랑 뭔 상관이에요? 어허, 신토토. 예. 교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교수님이 열심히 지금 설명해 주신 예. 못 알아듣는 우리가 문제지. 아니 그게 아니래요. 그게 또 이게- 연결고리가 몇 개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노력. 교수님의 아니 전체적으로 저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20대였다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 우리 앞선 세대들도 봐야 되거든요. 예? 우리 앞선 세대들은 또 어떤 거냐? 내가 우리 국가를 만들었는데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 지금까지 이제 20, 30대 얘기했는데 이제 예, 앞선 세대 예, 얘기까지 예, 예. 가신다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게 전체적으로 아니에요. 소외감이 엄청나게 다 작동하고 있는 아니에요.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들어. 60, 70대까지는 예. 제가 예. 픽했으니까 한번 그래. 들어보시죠. 예. 앞선 세대까지 가자고요? 여기까지만 예. 들어보시죠. 오늘 밥 안 먹을 거예요? 예. 몇 시입니까? 예. 한 시구나. 뭐 제가 한 2, 3분 내로 이야기를 2, 드린다면 3분 내로? 예. 잠깐만. 교수님. 아, 스스로를 속이진 마세요. 아, 본인이 2, 3분 안에 못 끝낼 거라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뭐 2, 3분 내에 끝내신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럼 저 솔직하게 몇 분에 몇 분 것 가능한지만 얘기. 3분 내로 끝낼게요. 3분? 예, 예. 아, 우리 시청자와 약속입니다. 예. 지금 1시 그냥 1분이고요. 3분 예. 딱 되면 예, 예. 코드 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마 그냥 아주 쉽게 길거리로 나가서 최근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네. 여러분이 만드신 나라를 굳건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런 식의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앞선 세대가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이 있는 사람, 존재감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을 네.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이건 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이라는 것들, 외로움이라는 이것들이 감정이 생겨날 때 이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찾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은 언제나 뭐냐? 그 존재감 없는 사람들의 그 욕망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분노를 동원하는 경향이 분노를 동원한다. 예, 그래서 레이지.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맥락, 이준석이라는 인물도 그런 맥락에서 등장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40초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음번에 당선돼야 될 대통령은 예. 어떤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네. 예, 예. 아.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노를 자극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공통의 이익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그냥 딱 하나 바라는 게 이 양당 구도에서의 적대적 대결 구도를 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니, 양당이 서로 경쟁하고 예. 뭐 때로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예.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적대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결국은 뭐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건데 네. 제도적 합의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걸 뭐 여러분 아마 현장에서 기자분들이 다 느끼실 겁니다. 사실 그런 고립된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 뭐랄까 발언권이 센 어떤 그런 폭발력이 큰 사람들이 주류는 아니고 소수인데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극단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치권이 싸우니까 당연히 합의점이 안 나오죠. 이게 보긴 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종북이니 뭐 친일이니 이런 전통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계속 그런 대립할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 있는 국가고요. 그리고 그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정치가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느냐? 네. 그냥 심플리 양당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 네네. 지점에 지금 확연히 이르고 있다. 맞습니다.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탄희 의원님과 한번 나중에 좋네요.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점심 메뉴는 주로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오늘 점심 메뉴는 욕 먹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배부르신가 봐요, 지금. 그게 지금 최고의 개그였어. 죄송합니다. 아니 혼자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거 교수님 해놓고. 섭외 누가 예. 했어요?
정프로님이. 아니 정프로가 여기 와서 한 달 일주일 만에 5주 만에 처음으로 섭외를 한 분이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좋았어요. 저는 이제 저도. 나름 제가 이제 뭐 컨텐츠 혹은 뭐 방송 쪽에 그래도 감이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이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 역시 우리 제작진들이 정말 최고구나. 아 제작진들이 누구예요? 정치 철학자 괜찮을까요? 자꾸 그래서 어허 김만건 교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러냐고.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정치 철학자라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몇 안 되는데도 또 다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최은경 기자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괜히 없는 건 아니겠죠. 네. 어떻게 우리 저 교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뭐 어떤 걸 어떻게? 또 여기를 오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제 그만 오실 생각이세요? 뭐 또 오려고 그러면 엄청난 배짱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오늘 보니까 준비하신 주제가 되게 많았네요. 예. 알았어. 그러면 하나만 준비해서 예. 이번에는 하나만.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다음에 네. 또 과연 뵙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용서해 주실까?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너그러운 분들은 또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리고 좀 시청각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상당히 준비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군요. 진짜 예, 맞아 예. 준비를 예. 했는데 못 나왔네요. 진짜요? 우리가 너무 이야기에 빠졌더라고요. 우리가 하여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저희는 이제 따르고 댓글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걸 결정하겠습니까? 또 오래요. 김만 좋았는데. 네. 아니 지금 이 실시간만 그래. 이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 또 다릅니다. 실시간은 이 사람들도 약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못 하시고 반대하시는구나. 좀 미안하시니까. 우리 김만근 교수님 오늘 점심 뭐 드신다고요? 욕 먹는 거. 정말 많이 좀 드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근데 전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불러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판단력은 아직 있지 않고 교수님.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다른 저 책 관련된 그 컨텐츠에서 뵙고 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한없이 가벼운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서 과연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저도 한번 다시 반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는 좋은 거죠, 교수님? 아니 뭐 저도 반성해야겠죠? 아니 교수님이 반성하실 거 아니에요. 교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그대로신데 제가 교수님 모신 거니까. 강의 하나 하고 오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네. 네. 오전에. 아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불러주셔가지고. 네. 이게 갑자기 또 눈물. 그건 좀 완전 치유야 지금. 자, 우리 교수님은 여기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또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뵙죠. 김만권 교수님입니다. 네, 김만권. 동생 네, 이름 뭔지 혹시 아세요? 천권? 억권? 하도 뭐 그런 소리 많이 많이 들어서 예. 그 이제 놀림도 안 됩니다. 네. 너희들. 네. 네. 동생이 있긴 있으신 거죠? 아니 제가 막내입니다. 오늘 것 중에 제일 웃겨. 제가 막내입니다. 네. 망건이 형은 막내. 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참 막판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오늘 신토토 신혜영 기자. 예. 아이고. 진짜 오늘 대단했습니다. 정프로를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신토토 기자 정말 2시간 내내 오늘 참. 근데 진짜 뭐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요? 네. 엄청나게 많은 걸 했죠. 많이 했나요? 네. 네. 리액션도 해. 리액션도 아니 네. 등받이 없이 해. 앉아 있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 같이 우리는 그럼 고생 많이 한 걸로 정리하고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신토토 기자. 예. 분골 쇄신, 분골 환골 쇄신. 탈퇴. 견마지로 다 할 거죠? 예. 네, 우리 최은경 기자도 네. 지금 각오가 대단합니다. 다음 주부터. 선 2개 깔아준다고 그러던데요. 인터넷 선을. 인터넷 선. 이번 주까지는 일부러 좀 재미없게 한 측면도 있죠. 네. 최은경 기자 약간 그렇더라고. 네, 약간 기대치를 좀 낮춰놓고. 좀 기대치 낮춘 다음에 빵 터트리는 스타일이야. 그런가요? 최은경 기자 아주 여우 같습니다. 네. 꽤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자, 김만건 교수님. 예. 빨리 끝내요. 시청자 계속 빠지는데 왜 안 끝내는 거야? 이렇게 끝내려니까 너무 아쉬워갖고. 아쉬워요, 이제? 예. 그래요, 이제 갑시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저희는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